안녕하세요. 유료 멤버십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신세계, 쿠팡, 마켓컬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객 락인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6개 그 멤버십을 통합해가지고 6월달에 출범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유료 멤버십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스마일 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일 클럽의 회원수가 300만 명이고 스마일 배송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적자가 꽤 된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G마켓의 영업이익 적자 700억이 넘는 게 스마일 배송을 확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이마트 그룹은 이제 신세계 그룹은 이제 줄이는 게 최우선이죠. 예를 들어서 스마일 배송의 그 물류 체계는 앞으로 이마트의 물류 배송 체계로 이제 대체할 거다라는 거죠. 기존에 스마일 배송한다고 물류 체계를 갖추는데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었던 거죠. 따져봤더니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고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스타벅스 등을 다 아울러서 이제 멤버십을 이제 출시하고 실제로 이마트 고객을 백화점으로, 백화점 고객을 스타벅스로, 또 G마켓으로 계속 이제 기존에 있던 플랫폼의 고객들을 다른 플랫폼으로 계속 이렇게 부어 넣어줘서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겉으로 볼 때는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까먹는 구조를 줄이기 위한 게 저거다라는 겁니다. 멤버십 제도를 기존 계열사하고 잘 통합해서 고객들한테 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멤버십을 이제 적용했잖아요. 멤버십을 적용해서 할인을 더 해주면 그 할인을 더 받겠다라고 사람들이 더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더 살펴보거나 아니면 더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2023년에 31조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세계 그룹은 각종 계열사를 더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신세계 그룹은 좀 낫죠, 상황이. 제일 실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롯데 쇼핑. 롯데온이라 그래가지고 통합한다 어쩐다 그랬지만 사실상 실패를 했죠. 우스갯소리로 롯데는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브랜드를 두뇌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삽질하는 것이 롯데라고 얘기하죠. 지금 롯데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죠. 롯데온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IT가 개판이어서 상품 배송도 제대로 안되고 결제도 안되고 쌩 난리였죠. 믿기 어려운 얘기겠죠. 맹세히 그래도 유통을 한다는 곳에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너무 좀 충격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세계 그룹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그룹이라 한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상황이 썩 좋은 편이 못 된다라는 거죠. 되려 변칙적으로 탄생한 쿠팡이 훨씬 더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커머스 플랫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네이버가 되려 네이버 쇼핑으로 많은 시장을 장식하고 있죠. 온라인 유통에서는 2강 1중이라고 얘기합니다. 2강이 어딥니까? 쿠팡하고 네이버고요. 1중이 카카오입니다. 사실상 신세계 그룹이나 롯데 그룹은 이름도 못 낀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분위기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신세계 그룹에서 멤버십을 통합해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멤버십으로 쇼핑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일 클럽의 혜택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퇴보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 이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업이익 적자를 좀 줄이고 수익을 늘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자리매김 못하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이마트24, C마켓, 옥션, SSC닷컴 뭐 되게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시너지 낼 수 있게끔 잘 구성하면, 잘 통합하면 뭐 신세계그룹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이 활용해서, 많이 이용해서 매출을 분명히 탄탄하게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롯데가 각 계열사의 플랫폼들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데는 롯데 임원들의, 경영진들의 그 폐쇄적인 마인드,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또 다른 계열사와의 협력을 타 회사보다도 더 극심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들, 특유의 폐쇄성이 그렇게 만든 거죠. 도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비즈니스에도 다 그대로 녹아들더라는 거죠. 신세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각 플랫폼 간의 유기적인 협조, 통합이 잘 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고, 잘 통합이 되면 뭐 그래도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에서 하나의 축 정도는 자리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네이버 쇼핑보다 신세계 이마트 쇼핑보다 뭐 각 매장들, 각 온라인 쇼핑몰을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체리피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 일본의 주부들이 오프라인에서 슈퍼마켓 4-5곳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슈퍼마켓에서는 두부를 사고, 두 번째 슈퍼마켓에서는 계란을 사고, 세 번째 뭐 매장에서는 뭐 닭을 사듯이 우리도 온라인에 한 4-5군데 플랫폼에 회원가입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A, B, C, D, E, F 언제든지 골라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생활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플랫폼들이 매우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5%에서 10%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더 아끼고 또 저축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저런 의미에서 이제 신세계그룹의 멤버십 변화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불편한 얘기도 있을 거고 엉터리 같은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 그냥 개소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